이 자동차는 무려 타임머신입니다. 우연히 앉은 이 기계에 불파워 최대치인 3089년을 설정하고 별다른 고민도 없이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1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2021년으로 돌아오죠. 흥분한 그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온 듯합니다. 자칭 타임머신이라 칭하는 이 자동차의 성능은 진짜였고 성능도 확인했으니 이번엔 정말 궁금한 것을 보러 갑니다. 아주 가까운 근미래,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뒤 자신의 꿈을 확인하러 가는 게 목적이었죠. 과연 꿈은 이루어졌을지 악셀을 밟아보는데 하지만 2021년으로 다시 돌아온 남자의 표정, 거기서 나는 뭘 보고 왔을까? 썩어 있었죠. 내가 거기서 본 게 대체 뭐였을까? 믿을 수 없는 미래를 목격하고 온 남자. 결국 이 남자는 자신이 본 미래를 바꾸기 위해 1987년으로 향합니다. 당시엔 청소년들의 접착제 관련 이슈가 사회 문제였는데 이 남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 왔습니다. 그런 사회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작고 소박한 시골의 한 마을 우정리. 이 마을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우정리가 요번에도 5회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범죄가 없다는 게 자랑이었죠. 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서! 그런데 그곳에 낯선 외지인 우리 아이들이 아주 착하게 잘 자라준 덕분에 아니던데 윤혜준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믿으니까 비극을 맞은 겁니다. 이어서 혜준은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약 30초 뒤쯤 저기 저 뒷산에서 괴성이 울리고 나면 불량 청소년 6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중 셋은 이 마을 여학생이에요. 황당한 소리를 말이야. 우정고등학교 3학년 1반 김혜경, 우리 둘째네 반인데? 같은 반 이은아, 우리 은하요? 귀염둥이 막둥이? 역시 같은 반 박유리. 우리 손녀딸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들?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30초가 지나자 어김없이 비명이 들려왔죠. 이거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소리 난 거 맞지? 벌써 30초 지났나? 척척 맞아 들어가는 남자의 예언. 이대로 두면 5년간 세운 범죄 없는 마을의 기록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저기 일단 애들 문제니까 학교 이사장의 빠른 판단으로 믿어봅시다. 산속을 헤매는 불량 청소년들의 목숨을 모두 구할 수 있었죠. 갑자기 나타난 외지인은 한순간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아니 이걸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딱 한 번의 일탈이었습니다. 안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그 시간까지 딱딱 다 들어맞았잖아요. 이어서 미리 동네 꼬마들에게 시켜뒀던 미션이 완수되는데 아까 이거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선생님. 아 이건 내가? 아주 연기 톤으로 어색하게 받아준 종이는 마침 교원 자격증이었고, 윤혜준 선생님? 심지어 교사였습니까? 아 예. 아역 배우 레디 액션. 마침 서울에서 우리 말로 이사 오신답니다. 마침 이사 소식이 알려지고 저희 마침 제가 운영하는 학교에 공석이 지금 하나가 마침 있는데. 공석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마침 그의 과목은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임용 완료. 그렇게 나는 1987년 거기서 가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의 서울에선 잘나가는 뉴스 앵커였던 윤혜준. 이 세계가 아닌 과거까지 와서, 아니 타임머신까지 타고 와서 시골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주는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1987년과 2021년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을 꼬박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1987년 우정리 연쇄살인 사건, 34년 전 그때 당신이 죽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거기선 여러분과 저 빼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아니야, 내가 안 죽였다고.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복역 중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진짜 범인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야 당신도 나도 살거든. 혜준은 이 남자가 진범이 아니란 걸 확신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당황하는 남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내일 아침 출소하시죠? 그럼 우정리에서 봅시다.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꼭 살아서 버텨보세요. 아니 내일 아침 출소하는 남자한테 살아남으라고? 혜준은 교도소에서 나와 뉴스 기사를 확인하는데 출소 예정 수감자의 사망 소식이 출소 예정 기사로 바뀝니다. 혜준의 행동 하나하나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소설을 좋아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저 좋아하는 소설 작가의 광팬이라서 그 작가의 출시 예정 소설 첨삭에 쉬는 날까지 출근하는 작가의 수족과 마찬가지인 사회초년생 백윤영입니다. 윤영은 뒤늦게 작가의 행사에 참여하는데 다음 질문을 읽어볼까요? 1987년에 발표된 첫 소설 작은 문이죠. 선생님의 책 중에 살인범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작품인데요.
나왔다. 절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애증의 소설이죠. 작가의 첫 작품에 대해 묻자 작가는 불편해하고 과거 얘기는 좀 지루하지 않나요? 그보다는 지금의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화사하고 이쁜 여성분 보이시나요? 제 영혼의 동반자. 제 성공의 파랄은 저 친구의 숨은 노력 덕분이랍니다. 작가는 겉으로 보기엔 공을 동료에게 돌릴 줄 아는 훌륭한 인격자 같았으나 뭔가 반전이 있겠죠? 이런 거 무슨 따면서 누가 얘기했니? 갑질이 장렬합니다. 가뜩이나 글도 안 써시는데 오라가라 별 같은 질문이나 해대고 대체 언제적 소설을 뒤쳐서 짓거리는 거야? 100만 부 넘게 팔아낸 책이 몇 갠데 아직도 그 허접한 초짜 책 얘기를! 선생님 팬들 중에 그 첫 소설 때문에 입덕한 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바로 제가 그 1호 팬이잖아요. 선생님 문장들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야, 내가 지금 네 사연 듣자 그러는 거 같니?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작업실로 갈까요? 팬심으로 참고 일하고 지냈는데 출발하겠습니다. 쉬는 날까지 반납하고 주세요. 백화점 시중을 들던 어느 날 이번 작품 잘 될 거예요, 선생님. 느낌이 좋아요.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잖아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에도 그러면 어디 가려고 그걸 신었니? 인성질해대는 작가를 보며 참을 인자를 무한대로 그리고 그곳에서의 업무 중 우연히 엄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 그런데 되게 시장이 따로 없네. 싸구려 물건 헐값에 파는 게 뭐고 좋다. 이어서 작가는 넘어진 엄마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인생. 어김없이 파탄난 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사람이 없이 살아도 품위까지 이루면 안 되는 거다. 늙기 전에 명심해라 너도. 명심을 하셔야 할 분이 명심하러 가네. 하필 그 타이밍에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엄마는 너무 해맑게 윤영을 발견하는데 하지만 윤영은 그런 엄마를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잠시 후 씁쓸하게 집에 가는 엄마를 발견한 윤영. 맨날 구질구질하게 다니는 엄마가 짜증도 나고 창피했지만 엄마! 방금 전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들어 엄마! 엄마를 목청이 터져라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는 엄마. 결국 윤영은 무단 횡단을 해서 엄마를 멈춰 세웠는데 차 오는데 겁도 없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 사람이 부르는데. 오늘 얼마 썼나 머릿속에 계산기 두드리다가. 아유, 알겠어. 화내지 마. 화낸 거 아니야. 야, 잘 됐다. 너 이것 좀 신어봐. 매번 엄마에게 틱틱거리는 네. 자신과 달리 엄마는 늘 딸을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필요했던 아, 얼른 이거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해야 된다고. 새 신을 선물합니다. 시켜줘? 마치 윤영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것 같은 이 신발.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 딱 맞는다, 그지? 좋은 신발을 신어야 좋은 곳에 간다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바보같이. 진짜 좋은 거야, 이거는. 누가 이런 거 사달래? 아 뭐야 이거 플래그인가? 엄마 옷 사라고 준 돈이잖아. 그래 안 그래? 사봐야 입고 나갈 때도 없는 거. 아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지. 10년도 넘은 거 꾸질꾸질한 거 뭐가 좋다고 자꾸 하고 다니냐고. 사람들 좀 봐. 누가 요즘 이런 거 하고 다니냐? 좀 봐라 좀. 딸한테 선물 사주고 혼나는 엄마. 괜히 사줘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창피해? 자기도 모르게 또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맨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랑 댕기니까 엄마 같은 거는 막 우습지 뭐. 그렇지만 나는 네가 꼬질꼬질 운동화에 꼬질꼬질 스카프 두르고 다녀도 모른 척 안 해. 나는 네가 어디서 뭘 입고 어떤 짓을 해도 절대 모른 척 안 해. 알아? 엄마도 너랑 안 놀아. 엄마는 그냥 나보다 좀 더 먼저 태어난 하지만 나를 자신보다 사랑하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죠. 엄마! 그런데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할 엄마는 집에 보이지 않았고 텅 빈 집안엔 생일상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죠. 그리고 왠지 펼쳐져 있는 엄마와 아빠의 청첩장. 그때 불길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그러나 엄마는 우정리라는 마을에서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엄마에게 매서운 말과 함께 짜증냈던 모습이 윤영과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죠. 엄마! 이제 이 세상에는 엄마 하고 불러도 대답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기에 그래서 더 엄마를 막대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정신나간 작가는 이럴 때 연락이 와서는 해고를 통보하고 같은 시각 혜주는 못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운명을 바꿔 살아서 출소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답은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어젯밤에. 그 황당한 소리를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진짜 거길 갔다 왔단 말을 믿으라고. 과거를 다녔다는 혜준의 말을 믿지 않는 남자에게 지금부터 딱 16년. 왜 당신을 찾아온 건지 얘기합니다. 딱 그만큼만 죽어라 일하고 일찌감치 은퇴해서 이런 동네에서 가끔 낚시도 즐기고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게 내가 정한 경로였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뒤 그 해에 내 소박한 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좀 보고 오려고 했어요. 못하더라고요. 이미 너무 일찍 죽어버렸더라고요. 미래에서 죽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던 혜준. 지금부터 1년 뒤 35살이 되는 해에 나는 죽습니다. 그게 그쪽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날 죽인 범인이 1987년 우정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기 때문이고. 이어서 품 안에서 꺼내는 성냥갑. 봉봉다방? 87년 당시 범인의 표식이었죠. 내가 죽은 현장에도 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당신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나보다 먼저 죽어 있더군요. 그걸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날 죽인다는 건. 미래를 먼저 보고 온 혜주만이 할 수 있는 추리였고 살기 위해 누명을 쓴 남자와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난 그쪽을 믿어보기로 했는데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려고 경로 이탈한 건데. 한편 윤영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어보는데 윤영아, 엄마가 아까 서운한 소리해서 미안해. 네가 집을 나가고서부터 엄마! 자꾸만 더 멀어지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심통 부리고 싶었던가 봐. 요즘은 그때 생각이 그렇게 나. 너 애기일 때 개굴이 노래 부르던 거. 혹여라도 만약에 과거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꼭 그때로 돌아가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어. 네 그 작고 예쁜 손을. 이런 엄마에게 국내 70여 곳의 최고급 호텔 어메니티 제품으로 제공되는 브랜드인 아미니를 선물한다면 온천수와 자연유래 식물성 오일을 함유하여 보습은 물론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 효도하고 싶다. 진실을 담은 편지를 보고 그간 엄마를 외롭게 했던 자신의 못된 행동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때 봉봉다왕 성냥갑이 떠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엔 물에 번진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는데 이 속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뒤늦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빠.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술을 퍼마시던 아빠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통이나 전화 건 게 아버지였던데 그냥 또 무시하신 거죠? 가자. 하지만 대화를 피하려는 아빠. 여기 있지 말고 네 엄마한테 가자. 내가 왜 그동안 아등바등 벌어서 집을 나왔는지 아세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였어요. 같이 있으면 싸우고 매일같이 그걸 보는 게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도 엄마는 내가 보고 싶대요. 거기 걸어갈 수만 있으면 또 바보같이 나를 보고 싶대요. 나는 시간을 꼭 되돌리고 싶어요, 아버지.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요. 아주 옛날로 갈 거예요. 이거 김동욱 닮은 그 남자 나타나겠구만.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나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평생 외롭게만 만드는 사람 따위, 가족 따위에 속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할 거야. 윤영은 공허한 마음으로 엄마가 죽은 우정리에서 나가려 하는데 우정리에서 나가는 유일한 통로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 텅 빈 터널인데 자꾸만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그곳에서 혜준과 윤영의 운명을 바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날 엄마가 사준 신발은 나를 어디로 데려갔던 것일까? 어디로 데려갔냐고요? 윤영이 태어나기도 전 과거인 바로 1987년이었죠. 촌스러운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지만 지금 윤영의 눈엔 그런 게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윤영은 누군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게 됐는데 바로 젊은 시절 엄마였죠. 어린 시절 기억 속에만 어렴풋이 남아있던 그 시절 엄마의 예쁜 모습. 엄마. 그렇게 엄마를 보고 넋놓고 있을 때 그녀의 손목을 잡는 남자 혜준이 나타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막 1987년에 도착했고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갇혔다고요, 여기. 말도 안 되게 절망적인 상황. 이제 다시 원래 시간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진짜예요? 너무 겁먹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윤영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데 우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네? 아니 생각해보면 이거 재벌집 막내딸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웃어? 자신이 본 엄마의 모습이 헛것이 아니었죠.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 이거 머리 다친 거 맞는 거 같은데? 괜찮아요? 과거로 돌아왔으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보고 싶은 엄마 만나기. 미안해요. 윤영은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를 찾으러 가고 해주는 세상을 해주는 잠시 잠이 듭니다. 진짜라는 거야? 엄마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냐고. 그때 87년도의 엄마는 불량한 친구들에게 이끌려 억지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중이었고 윤영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잠시 후 마음씨 착한 순애는 홀로 화장실에서 어떻게 집에 갈지 고민 중이었는데 그때 무려 34년 뒤 미래에서 온 미래인간 윤영이 등장합니다. 처음 본 언니가 계속 노려보자 순애는 공포감을 느끼고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다가가는 윤영. 미안하고 또 미안한 우리 엄마가 눈앞에 살아계십니다. 엄마. 네? 눈앞의 엄마는 고등학생이었지만 꿈 아니지 이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죠. 왜 이러세요? 순애의 볼을 꼬집어 꿈이 아니란 걸 확인한 윤영은 네 볼을 꼬집어야지. 엄마 21년도에 전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나 윤영이야. 안 무서웠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 미안해. 미안해 엄마. 아니 내가 밖에서 오늘 창피해가지고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하는 진심. 잘못했어요. 나는 시간이 많을 줄 알고 엄마가 나를 기다려줄 줄 알고. 하지만 순애가 느끼기에 이 언니의 울다 웃다는 모습과 찢어진 이마, 촌스러운 스카프까지. 혹시 말해봐. 혹시 뭐? 혹시 저를 때리시기도 하실 건가요? 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제정신이 아닌 그냥 미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죠. 엄마. 얌전한 고등학생이 느끼기엔 충분히 공포스러운 상황. 엄마 나 윤영이잖아. 엄마. 결국 엄마. 왜 뚝배기? 미래의 딸의 뚝배기를 깨고 순애는 도망갑니다. 그 시각 1987년도의 나이트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경찰 단속. 동작 그만! 자, 지금부터 미성년자 단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순애와 친구들은 비상이 걸리고 경찰의 눈에 너무 띄는 딱 봐도 고등학생인 순애. 곧이어 21년도에선 성인인 윤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다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증 미리미리 꺼내둬서 준비해 주십시오. 엄마와 친구들이 벌을 서고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 지금 신분증이 다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는? 다르게 생긴 신분증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간첩이지. 플라스틱 재질의 요즘 신분증을 꺼내면 간첩이 될 수 있었죠. 과거에 도착하자마자 최대 위기에 봉착합니다. 1987년도면은 군사 정권이었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신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순간에 시간 여행자에서 간첩이 되기 직전인 윤영은 경찰의 타깃이 되어버렸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두뇌를 풀가동하는 그 순간 혜준이 등장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여기서 뭐해? 탄탄하고 위험 넘쳤던 과거의 교권을 토대로 선생님. 윤영을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넌 뭐해? 빨리 나와. 선생님. 어림없는 뭐 하는 짓들입니까? 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경찰. 백동식 형사. 지금으로부터 5일 뒤 2건의 살인과 1건의 실종이 일어난 직후 성실하게 이어온 형사 생활을 돌연 관두고 이 마을을 떠나 잠적하게 될 인간이다. 이 경찰 역시 연쇄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었고 참지 않는 그 시절 참교사로 완벽 빙의한 혜준은 짓들? 조장풍으로 빙의합니다. 선생이 학생을 데려가겠다는데 그걸 그딴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올챙이들 데리고 범법자니 뭐니 겁줄 생각하지 말고 진짜 범죄자나 제대로 잡으시죠. 그걸 제대로 못해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니까. 인상 험악한 경찰은 말뜻을 묻지만 그게 무슨 뜻이야? 학생도 아닌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학연지연 실내 흡연이 모두 존재하는 아유 고생이 많아 동식이. 아유, 이사장님. 87년도의 우정리. 아이고 이게 애들도 있는 사람이 이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말이야 이거. 지역 유진 이사장의 야, 등장으로 됐어, 이거. 상황은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차가 아니라 타임머신이고 그쪽은 막 시간 여행자고 나는 이 차에 치여서
1987년까지 오게 된 거다 뭐 그런 스토리. 출판사 편집자라 그런지 줄거리 요약이 확실한 편입니다. 대박인데. 대박인데? 지금 이 상태를 보고도 그딴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 상태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 않나요? 편집자라 그런지 상황 정리 또한 확실한 편. 왜 치인 겁니까? 뭐라고요? 대체 뭘 하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치일 수 있었냐고요. 치이는데 방법이 있나요? 운전자가 와서 쳤으니까 치였겠죠. 그쪽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디 막 부딪히고 그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투명해지는 거라고요. 지난 2달간 적어도 하루에 2번씩 매일 꼬박꼬박 수많은 시간을 여기로 오가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부딪힌 것도 모자라서 따라오기까지. 과연 변수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변수. 문득 윤영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변수는 좋은 곳으로 보내줄 거라던 엄마의 신발. 뭐 짚히는 거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쪽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선생님이라면서 여기서. 윤영은 잘 나가는 뉴스 앵커인 혜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하고 평소에 뉴스를 잘 안 봤던 모양인데? 이건 그냥 여행일 뿐이고 그쪽에 살던 시간이 나한테도 홈그라운드예요. 없어야 되는 사람이란 점에서 그쪽이나 나나 똑같다고요. 과거에서 한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주기에 그건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고 특히 그쪽한테는 더. 확실하게 경고를 해둡니다. 얼마 뒤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를 집까지 옮기는데 혜준이 궁궐 같은 집에 자리 잡은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집니다. 들어와요 일단. 그렇게 시작된 윤영의 1987년도 라이프. 그냥 여기서 쭉 사셔도 되시겠어요. 악담합니까? 혜준은 윤영에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죠. 차는 어떻게든 고칠 거고 그때까진 여기서 지내요. 위험하니까 밖은 최대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요? 뭐가 위험한데요? 신분증 있어요? 아니 없어요. 직업은?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경찰에 잡히면 간첩이 될 수가 있죠. 정답입니다. 조심할게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선 무심코 씨앗 하나 잘못 던져놔도 30년 뒤엔 나무가 되니까. 사소한 행동 하나에 남의 미래까지 통째로 바뀔 수 있다고요. 작은 행동이 시간선을 건드려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게 주위에 또 주의를 요합니다. 알아둘게요. 한편 순애는 유영의 외가댁 식구들에게 쫓겨나고 엄마 잘못했어요. 순애야, 조금만 벌쓰자. 불량한 친구들 때문이라고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그저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혜준은 의도치 않게 과거의 씨앗을 뿌린 듯 보입니다. 선생님은 들어오셨나 보네. 선생님이라고 부른 걸 보면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나. 혜준의 집에서 머물게 된 윤영은 그저 엄마 생각뿐이었죠. 그럼 집도 이 마을 안에 있겠네. 그래서 우정이었구나. 엄마에 대해 너무 몰랐던 자신. 엄마 고향이라서. 엄마가 왜 우정리까지 갔었던 건지도 전혀 몰랐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엄마?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둬요. 별로 시간 안 걸릴 거니까. 내가 기계를 생각보다 잘 만지는 편이거든. 혜준은 타임머신 소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윤영을 안심시키는데 잘 됐네요. 금방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미치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완전 문과 그 자체였던 혜준. 잠시 후 혜준은 비장한 표정으로 달력을 보는데 얼마 남지 않은 연쇄살인의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에 돌려보내야 돼. 다음날 혜준은 억지로 가족 걷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가시죠. 예? 아니요. 제가 지금 뭐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윤영은 집에 있으라는 혜준의 말을 무시한 채 탈출을 감행하고 엄마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마주칩니다. 맞은편 집에 살고 있던 순애. 엄마! 설마 여기가 우리 외갓집이라고? 엄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야, 이게 기적이다. 이거 기적이다. 이거 기적이야. 엄마네 집이 좀 잘 살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윤영.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모든 걸 알아가고 싶었죠.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신기해서 보고 싶어서. 그간 하지 못했던 애정 표현까지 듬뿍 하면서 말이죠. 마음씨 착한 순애도 자신이 좋다는 언니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그래서 친척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필 이곳은 엄마가 돌아가셨던 강가. 이순애예요. 순애는 이름을 알려주며 마음의 문을 조금 엽니다. 제 이름. 제가 닮아서 그런 건지 아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엄마라고는 부르지 마세요. 대신 할 건 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죠. 진짜 무서워요. 그럼 따라가도 돼? 이런 상황이 마냥 재밌고 귀여운 윤영. 순애야?
그 시절 순애가 해야 할 일은 마을 대회를 나간 부모님 대신 마을 슈퍼 겸 매표소 겸 우체국을 지키는 일이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마냥 좋았지만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이제 손님 받아야 되는데. 알겠어. 방해 안 하고 근처 구경 좀 하고 있을게. 순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나가자 음악을 틀고 책을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엄마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행복해하는 윤영. 이어서 누가 볼까 빠르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으로 엄마의 젊은 시절을 담아갑니다. 엄마도 책을 참 좋아했었네. 어떻게 하필 19엄마를 딱 만나냐고.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나는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아버지. 만약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요.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아빠를 못 만나게 하겠다 했던 말이 떠오르고 사랑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자신이 하필 이곳으로 온 운명적인 이유를 알아내죠. 엄마가 결혼을 한 게 1988년이고 처음 만난 게 1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올해 아빠와 엄마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치 아빠여야만 할 것 같은 남자가 순애네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이 남자는 순애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몇 시 차 타시게요? 병원을 가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윤영이 마침 등장합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뭐예요? 네? 자신이 백이섭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아빠 비주얼이 무슨 일을 당하신 거야 그 사이에? 그 짝은 혹시 이름이... 이대로 두면 엄마는 또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어서 개수작이야! 엄마를 살려야 하는 윤영은 아빠를 밀치고 저기 나 좀 봅시다. 순애, 얼른 들어가. 순애 씨구나. 얼른 들어가. 좀 닮은 것 같아. 둘 다 완전 이상해. 윤영은 미래 아빠에게 다시 눈에 띄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지만 이 시절의 아빠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남자였죠. 한편 마을 걷기 대회에 참여해주는 이사장님을 바라보는데 누굴 기다리는 건데? 우리 손자를 기다려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24년도에 실종된 손주를 하염없이 찾던 할아버지는 우정리의 유지 이사장님이었고, 내 가족이라고는 딸랑 아들놈 하나 있는데 이게 유학을 보내놔서 말이야. 저 고놈 더러울 날 고고 하나 기다린 게 유일한 낙일세. 언제부터 그렇게 이뻐했다고. 두 사람은 어쩌다 보니 가족 걷기 대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내주는 타임머신 수리 준비를 모두 마쳤고 집을 비운 윤영의 빈자리를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하려는 찰나 윤영의 짐에서 살인범의 흔적 봉봉다방 성냥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쪽지 속 필체 또한 이게 여기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았죠. 한편 아빠를 처리하고 온 윤영은 엄마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다이어리를 몰래 훔쳐오려 합니다. 그 시각 순애는 또 같은 반 불량 청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갈대 속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순애는 물에 빠지게 되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순애는 물속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하고 그때 윤영이 나타나 순애를 구하게 되고 그런데 어디선가 진흙발의 학생이 나타나죠. 순애야, 괜찮아? 감히 엄마를 건드린 이 씹어먹을 녀석들을 손봐줄 차례. 니들 뭐야? 장난치는 줄 알고. 사람 목숨이 장난이야? 그럼 나도 장난 한번 쳐볼까? 뭘 한다고 나서 재수없게. 이 무리의 리더 같은 녀석이 윤영의 앞을 막아서는데 윤영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미숙. 고미숙이란 이름을 듣고 놀란 눈치. 윤영이 이곳까지 달려온 이유는 이따금 외로운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작은 문을 상상하곤 해. 이게 왜 여기에? 엄마의 다이어리 속에 고미숙의 첫 작품인 작은 문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작은 문의 발매 연도는 1987년, 바로 윤영이 와 있는 지금 발매도 안 된 상태였죠. 고미숙의 최측근이었던 윤영은 작은 문의 원작자가 고미숙이 아닌 자신의 엄마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너 고미숙이지?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진짜 고미숙이 등장합니다. 21년도에서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성격 파탄자 고미숙. 그래도 작품 때문에 좋아했으나 그 작품이 자신의 엄마에게서 빼앗아 만든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역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혜주는 어렵게 구한 부품들로 타임머신 수리를 완료했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윤영이 넋이나간 표정으로 차고에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여기선 아니야. 여기선 아직 아무것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일어나기 전이니까. 미안하지만
나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윤영이 이곳에 남을 것을 선언하며 어쩌다 마주친 그대 1, 2화는 마무리됩니다. 고몽의 TMI 디스트라마 인포메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고에 어쩌다 마주친 두 사람, 어쩌다 보니 1987년에 갇힌 두 남녀 이야기. 자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간여행하는 남자 혜준과 어쩌다 하게 된 시간여행의 목표가 엄마의 행복이 된 여자 윤영이 우정리라는 마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둘의 역사가 묘하게 얽혀있는 점을 찾아가는 게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남긴 떡밥, 엄마의 스카프와 엄마가 사준 신발, 고미숙 작가의 비밀, 윤씨 집안의 고향인 우정리, 윤영의 부모님과 고향인 우정리까지 이 떡밥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다음화를 매우 기다려지게 만듭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KBS2에서 월화 오후 9시 50분에 방영합니다. 학교요. 거길 좀 가야겠는데 제가 화장실은 쌓인 시간이 잘 가늠이 안 되는 얼굴이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선생도 아니고 학생으로. 신분증 좀 봅시다. 이번엔 제대로. 확실한 신분이 있으시다. 이 친구는 우정고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이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갑지. 똥들을 싸고 앉았네.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 리스트 총 3명이죠. 최대한 가까이 그들 틈에 섞여서 지켜볼 겁니다. 학교, 거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좋은 제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지즈에서 매주 엄선한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소개한다고 합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의 증정 이벤트도 확인해주세요.